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댓글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 이 회사 사기 아니냐고요. QUBT라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를 팔았다고요. 어떤 한 구독자분이 이 QUBT가 사기 아니냐, 사기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 구독자님께서는 팔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 양자 미들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절반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구조와 팩트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QUBT, 즉 퀀텀 컴퓨팅은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테마주처럼 거래된 게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QUBT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오해가 시작되는데요. 이 양자 컴퓨터 회사라면 큐비트 경쟁, 하드웨어 성능 경쟁을 해야 되지만 이 회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양자와 고전 컴퓨터를 잇는 소프트웨어, 즉 양자 미들웨어를 지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 미들웨어가 뭐냐면요, 이 현실 문제와 양자 컴퓨터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간 소프트웨어 계층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자, 구조를 제대로 한번 봐보시죠. 먼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물류를 최적화시켜야 하고 포트폴리오를 최적화시켜야 하며 생산 스케줄링을 잘 짜여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계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기업이 실제로 풀고 싶은 문제들이죠. 근데 이 문제들과 바로 양자를 연결할 수 없으니 가운데에 양자 미들웨어라는 것들을 두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QUBT, 즉 퀀텀 컴퓨팅이 노리는 자리인 것이죠.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딱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양자 컴퓨터에 맞게 재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분의 계산은 고전 컴퓨터에 배정을 시키고 양자 특화된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양자 컴퓨터로 배정해주는 분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양자 컴퓨터로 계산된 그 결과값을 다시 사람과 기업이 쓰는 형태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역할들을 QUBT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양자 하드웨어 기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등등등이 있죠. 아직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지 않고 굉장히 불안정한 실험실 기술일 뿐입니다. 이 양자 하드웨어 기업이 아직은 완전히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미들웨어 기업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면요, 현재의 양자 컴퓨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큐비트 수가 아직은 적고요. 에러율이 생각보다 아직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건데요. 이 양자에게 시킬 만한 일을 정확하게 골라내서 시켜보자 라는 것이죠. 이 역할을 하는 게 양자 미들웨어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은 바로 엔진 개발 회사입니다. 그리고 QUBT는 이 변속기, ECU, 그리고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엔진만 좋다고 차가 붕 하고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변속기만 있다고 차가 잘 굴러가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QUBT가 왜 사기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진 않았지만 구독자분께서 들었다고 했으니까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는데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이 됐었다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으니까 사기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온큐처럼 굉장히 빵 터지길 기대했거나 아니면 AI처럼 가파른 이 매출 성장을 보이길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이 매출이 생각만큼 크지 않고 성능 개선이 숫자로 안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회사의 굉장히 종속적인 그런 형태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QUBT라는 회사가 가진 기술은 굉장히 진짜인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 양자 하드웨어 회사에 비해서 덜 오르는 것입니다.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은 결국 전공법으로 하나하나 밟아나가면서 진짜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QUBT는 기술적으로 더 빠른 길을 조금 불안정하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QUBT에 비해서 이 양자 하드웨어 회사가 무조건적으로 나은가 라고 하면은 역할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은 결국 전공법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QUBT는 우회로로 조금씩 피해서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당장 갖다 쓰게끔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런 당장 쓸 수 있는 완성도보다도 측정 가능한 진척도를 더 좋아합니다. 얼마나 더 발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래 기술의 밸류에이션을 현재로 갖다 끌어다 써서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사기가 아니고 기술의 실체는 실제로 있고 단기 투자에는 조금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옵션으로 가져가기에는 아직까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QUBT를 팔았다고 해서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각자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 리스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보는 것이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가 열심히 판단하면 그게 결국 정확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진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투자를 응원하면서 저는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모두들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부자가 됩시다. 화이팅!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것들 다 해주시고요. 댓글도 역시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고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요즘 하이프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요, 유튜브에. 그래서 하이프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